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죠? 자, 뉴욕에 그래서 위체스트에서요. 버팔로에 있는 딸의 기숙사까지 자, 차를 일단은 운전해서 갖다 주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의 일상입니다. 자, 시원하게 달려볼까요? 자, 이 끝없는 광야와 평야죠. 그리고 이제 버팔로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같은 뉴욕인데도요 8시간 걸려서 오는 제 소리입니다. 시원하죠, 그죠? 창밖에 어떤 시원한 평야와 그 다음에 광야가 자, 우리를 미국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생님 내용을 보면은 자, 딸차 주문한 지 거의 넉 달 만에 나왔다 그래요. 요즘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타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의 모든 부속품이나 그 다음에 원자재가 일단 잘 공급되지 않아서 지금 컴퓨터 값도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동차는요. 자, 지금 전부 다 출고가 되지 않아서 4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자, 지난 토요일에 6시간 동안 운전해서 자, 동안 제가 운전해서 버팔로에 그래서 딸이요. 버팔로 간호대학 다니죠. 자, 갖다 주고 그날 기숙사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기차 타고 8시간 동안 이 기차를 타고 아까 시원하게 달렸잖아요. 그죠? 자, 용커스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때 이제 줄 때여도 벌써 웃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요. 자, 그만큼 차가 지금 요즘 우리 엊그제 이제 우리 선생님 출국하는 선생님도 이게 차를 지금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렌트를 해서 그래서 차가 나올 때까지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네요. 자, 기차가 왔고 탔어요. 영무원이 기차표를 스캔 하나 더 제 좌석에 용컷이라고 적은 하얀 종이를 꽂아두더라고요. 자, 7시간 50분 뒤에 제게 와서는 다음 역이 용컷선이 내릴 준비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그게 참 여러분들이 선진국의 문화가 좀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럼 대체적으로 친절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좀 무뚝뚝하죠. 자, 다음에 이제 아들 차가요. 자, 아들 차. 그래서 이쌤이 간호대학 지금 일단은 버팔로 간호대학에 거의 3학년 정도 될 거요. 자, 아들 차는 이분의 학교 들어갔죠. 자, 2달 전에 주문했는데 올해 안에 받을런가 모르겠네요. 벌써 웃돈 기다리는 게 3,000불이 형성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가는 셈요. 자, 있던 차가 지금 굉장히 사기 힘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쌤이 지금 위체스터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곳이죠. 자, 우리 쌤이랑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자, 웨스트체스터에서 잘 헤쳐가면서 살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차를 사고 집도 사고 학교를 잘 보내야 되고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오손도손,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저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자, 뉴욕시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우리 간호사들이 서로 세팅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여러분과 서로 협조해서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먼저 가셔서 다음에 오신 선생님을 맞이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 한동훈 딸 스카이 캐슬 능가하는 아메리칸 캐슬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영주권이 없죠. 자, 영주권이 없는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한동훈 딸이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은 이 이모 딸이 어디 가냐면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펜으로 가고 싶다 그러죠. 자, 그래서 유펜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스펙을 쌓아야 되겠죠. 자,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그래서 논문을요,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것 같는데 그 논문이요, 자, 본인이 쓰지 않고 어떤 이제 인맥이나 이제 그다음에 검찰에서 큰 이렇게 위력이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일단 본인이 쓰지 않고 그다음에 돈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세계에서 5개 논문을 썼다 그래요. 자, 고등학생이 3개에서 5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지만요, 우리는 미국에서 그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내셔널 널스로 유펜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청문회에서 이제 이렇게 곤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뭐요, 아들 딸을 그냥 유펜, 저희 딸도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유펜을 가라고 하는데, 자, 저희 딸은 너무 추워서, 그 다음에 제가 그냥 UCLA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UCLA를 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 감점이 많아요. 그 감점을 불구하고도 유펜에 가지 않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요, 너 유펜에 가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감점을 받으면서 UCLA 가려고 하느냐,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딸은 이제 혼자 살면서 제가 없으니까 그냥 춥다라 그래요. 너무 추워서 이제 일단 이제 UCLA로 갔는데, 하여튼 유펜이요. 자, 여러분들이 영주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유펜에 가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왜냐? 저희 딸도 가니까 여러분 딸은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유펜 보내기는 상당히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여튼 일단은 엄청나게 영주권 하나로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단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엄청난 실력과, 그다음에 엄마도 어디요? 하여튼 김현장에서 근무하는 엄청나게 유명하게 이제 뭐 두 부부가 온 가족이 아주 그냥 똑똑한 분이죠. 그렇지만 어디에요?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유펜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조건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아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빨리 미국 가라고 이제 제가 채찍을 보내기 위해서 이 뉴스를 실어봤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스카이캐슬요. 자, 일단 제가 스카이캐슬 찍을 때 저희 가평에서 거기 큰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카이캐슬을 찍는 거고, 하여튼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하여튼 여기도 스카이캐슬을 능가하는 아메리칸 캐슬식 스펙 쌓기 능력이다. 자, 그래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정책 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 이같이 말했고요. 자, 돈만 내면은 논문을 실어내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필 논문을 게재하고 미국 경영대의 우승을 위해서 200만 원을 주고 앱을 산 뒤 자신이 만든 것처럼 조작했다며, 이렇게 스펙 쌓는 게 윤석열식 공정이고 정의인가 하고 반문했다. 자, 이분이 이제 일단은 뭐 앱까지 만들어서 논문도 쓰고요. 자, 앱까지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일단은 유펜에 뭐 유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학교를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뭐 서울대를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미래는 어디요? 미국의 대학이 더 미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주권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학비를 아주 거의 공짜 비슷하게 내면서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참 우리 현실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고 제가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이 일단은 뉴스를 택했습니다. 자, 한 후보자의 딸은요, 자, 딸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 입시에 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캐슬에 입성할 때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 또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 원망하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유라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이 스카이캐슬도 모자라 아메리칸 캐슬을 당연히 여기는 특권창의 나라가 아니라면 한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 이게 이제 한 후보자를 위시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허위 진술 행태가 점입 가경이라며, 장관 후보자들이 약속한 듯이 허위 진술을 쏟아내매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학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장관 딸을 그래서 빗대어서 아주 그냥 정치적 이슈화가 돼 있죠. 우리 간호사는 누워서 껌이죠.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간호법 때문에 마른 걸레 짜는 상황이다. 나이팅게일 생일이에요. 자, 간호사 4,000명이 모인 이유가 알 수 있겠어요? 자, 어떤 날은 환자가 병동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요. 저 혼자 21명을 본 적도 있거든요. 자, 2년차 신규 간호사 조모 씨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관리 병동에 일하고 있다. 한창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배워야 하는 초년병이지만은 쏟아지는 환자의 눈앞에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고 했고요. 환자가 많은 실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목숨을 구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일을 그만둘까 싶었죠 하고 토로했다 그래요. 자, 이때 이제 간호협회 회장은요. 전국의료보험 산업노동조합위원장과 함께 이날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자,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자,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 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이게 너무 이게 간호법 제정. 자, 저는 우리가 이 제정을 하지만은 자, 정말 사실은 내용을 보면요. 자, 이렇게 추상적인 게 많죠. 자, 다음에 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하여튼 국회에 제시까지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제일 문제한 것은 이거죠. 그죠? 자, 안전을 위한 1인당 적정 환자 수 가는데, 자, 이게 이제 의료법에 제정을 하면은 진짜 우리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병원장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병원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호부장이나 수간호사가 많이 그래서 이거 갖다가 보완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자, 일단은 문제를 씻겠죠. 그러면은 이런 1인당 환자 수가 많아 갖고 그러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간호 간병인 제도를 한다. 그럼 1대5, 1대6으로 한다 그러죠. 자, 근데 간호 간병인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자, 지금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그 병원에서 간호 간병인을 하는데 간병인 병동 따로가 있고 그다음에 아닌 병동이 따로 있다 그래요. 자, 간병인 병동은 환자가 움직이는 병동, 그 다음에 못 움직이면은 그냥 일반 병동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게 애매하게 모호한 거죠. 간호 간병인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방향이 나눠지다 보니까 자, 그때 이제 그 병원 직원들이 이게 뭐냐고 해서 불편감을 많이 들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대5 하지만은 간병인을 하면서 1대5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 협회에서도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간병인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제정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그게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은 언제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간호법 자체는 내용을 면밀히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지금 어제도 한 얘기가 보시면 뭐 의사들 뭐 이렇게 적대적으로 해라. 의대 정원 확대로 해라. 뭐 분류진료 근절해라. 자, 이런 거는 도리어 주의 이제 뭐 우리가 전체적인 의료인이 함께 가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일단 논란의 연장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 환자 수도 아까처럼 간호 간병인으로 한다. 그때는 우리는 일단은 별로 상태가 좋지 않는 거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디 돈 10만 원 더 준다 그러죠. 그 1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병인 제도까지 우리를 간호사가 다 해야 되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자, 근데 하여튼 일단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고요. 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한국의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 4,000명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모였다. 자, 이때 국제 간호사의 날이기도 하다. 이때 간호법 제정해야 된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정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해야 된다. 자, 하고 통과를 촉구했고요. 자,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 불법 의료 근절 및 의사와의 업무 병행 명확화, 간호사 1인당 환자 간호사 제도화 및 간호 인력 처우 개선 위해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세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서는 우리가 다칠 수 있다. 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임상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금 느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단 간병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15.2명으로 마른 길 내 쥐어짜듯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간호사 한 명이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 모았고요. 자, 경상도에서 근무하는 23년 차 자 윤모 씨는 지방병원은 더 심하죠. 자, 인력 부족 문제는 일을 시작하고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는데 불구하고 간호사는 25만 명에서 26만 명이 전부 다 집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2년은 마른 길에 계속 쥐어짜는 느낌이었다고 했고요. 자, 1년차 간호사 정모 씨는 1시간 초과 근무는 기본이다. 자, 지금도 간호사들은 한 명이 기본 1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다. 이 초과 근무를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뭘 한다 그러죠? 자, 자기 주장요법을 해서 어설티브 테크닉을 통해서 좀 더 페이를 오버타임 페이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페이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어떤 분위기 자체는 도리어 우리를 이런 현실에 오게 했고요. 자, 다음 10명의 환자 보고 있고 조합은 42,8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 일단은 일평균 15.2명이었다. 1인당 맡아야 되는 적정 환자 수는 5에서 10명이다 하고 응답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미국은 5에서 6명이죠. 그죠? 자, 의료인 간 업무 범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하는데 자,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이 수술방에 투입되는 등 불가피한 무면허 불법 진료 해결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 의사도 인력이 부족하니 본인이 할 일을 간호사에 넘기기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결국 간호사가 지게 된다. 자, 의료인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간호법 제정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겠죠. 자, 근데 그 구체적인 법안을 세상에 알리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걸 알려서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와 있죠. 자,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는 이날 대회를 마치고 강화문 사거리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 미국은요. 뭐부터 해요?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자, 미국 간호사 임금 상승에 병원들도 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단 간호사는 뭐예요? 수가부터 인정하죠. 자, 수가부터 올리죠. 자, 수가부터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버타임 피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웨이팅 널스가 없어지죠. 비정규직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만 비정규직 있어요. 근데 해외 어느 나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네들은 파고들죠. 자, 우리는 아까처럼 어디요? 의사 뭐 그런 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간호사가 잘 사는 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간호사들이 돈 얼마 줘야 된다. 먼저 이제 연봉을 협상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한 조건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일단 돈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 나오지 않죠. 아까처럼 간호간병인 한다니까 10만 원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올려주고 AN도 없고 간병인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그 일을 하겠다? 자, 상당히 이렇게 애매모호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의료법에 대해서 이제 투쟁은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간호사들 연봉이 다 1억 원 이상이죠. 자, 전부 다 1억 원입니다. 가자마자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치솟자 대형 병원들이 건강보험사 등의 최대 15%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의사협회에서 뭐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추진하면은 병원에도 추가 요구를 정부에 추진하는 거죠. 이게 이 시스템이 우리하고 완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자, 미국에서 미국 간호사들이 어떻게 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단 임금 인상부터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료법에는 뭐가 없어요? 자, 우리가 조제비가 없죠. 간호사가 조제비가 약을 제일 많이 만지는데 의사, 약사는 그냥 타이레놀 하나만 팔아도 조제비 들어가는데 약사는 타이레놀 팔아도 조제비 들어가. 우리는 항암제를 줘도 조제비가 안 들어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보험수가 인상,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말은 하지 않아요. 왜 임금 상승이 말하지 않죠? 자, 그 부분이 임금 상승을 올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속적인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따르면은 미국 최대 병원인 HCA 헬스케어와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등은 간호사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건강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헤이전 CEO는요, 올해 인건비가 예상보다 많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보험사와 가입자, 고용주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고용주한테 요구되는 고용주들에게 요구할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보건 컨설팅 업체인 프리미어 등에 따르면은 자,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지난해 6월요 79,172달러였던 간호사가 그래서 1억 90만이었죠. 자, 이때 기본 연봉은 3월 기준 86,674달러 그래서 1억 1,046만 원으로 9.5% 올랐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코로나 병동에 근무했는데 지금 코로나 병동이 일단은 이제 릴리즈 됐죠. 없어졌죠. 그럼 이 간호사들이 어디요?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800에서 1,000만 원 준다 그러더니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뭐 800을 받았다 그래요. 자, 한 달 반인데 2달 됐다 그러나요? 2달 만에 800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월급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럼 지금은 이제 놀아야 돼요. 자, 놀다가 또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디에 한 달 가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한국 간호사는 800, 900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놓고 일자리가 없는데. 자, 지금 코로나 일단은 병동이 해체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노동부에서 지금 이 선생님이 지금 바로 못 찾아갔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죠? 자, 일단 일하다고 왜 마지막에 이제 뭘요? 일단 퇴직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병원에 이제 출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일단은 급여를 달래 갖고 이제 노동부에 갔다 그래요, 그죠? 근데 또 그 소리도 지금 장난 아니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미국은 일괄적으로 다 올라요. 근데 병동은 안 오르죠. 그다음에 코로나 병동만 올랐어요. 그럼 코로나 병동 좀 많다 싶지만 어디요? 일단 좀 이따 해고되고 나니까 퇴직금 이제 실업급여. 자,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꼬라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 간호사 임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조기 은퇴 증가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의 활발한 이직 등으로 인한 구인난 속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서 오르고 나면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요? 딱 주고 나서 이제 안 돼. 하고 이제 현실적인 월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먹고 살기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간호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간호법이 참 애매한 구석이 많아갖고 실질적인 정확하게 간호사한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곳으로 딱 몇 개만 찝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처럼 공공의과대학부터 다 손을 대고 있죠, 그죠? 그러다 손 다 댔어요, 지금 AN하고 그 다음에 간병인, 의사,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주위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 다 손을 대다 보니까 자, 간호협회만 지금 의료법 추진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의료인이 없는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죠? 자, 보건복지부에서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전부 다 뭐요? 의사와 약사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자율성이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있죠. 재정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도 추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들은 어디야? 억대 연봉의 자, 임금 상승을 자동적으로 유도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들은 어디에요? 자, 일단은 보험 수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간호사를 괴롭히지 않아요. 자, 간호사는 일단 먼저 우리 뜻대로 요구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자, 이렇게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른 환자나 국민들한테 원망이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죠. 우리는 실속을 다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셨겠죠.
자, 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인 엘타람에 따르면은 자, 매년 통상 사회수익%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은 실제 인상률은 평균 3%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간호사는 먼저 올렸죠. 병원들은 이제 거의 못 미치는 거죠. 자, 의료 수가가 오르면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자, 이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사와 고용주들은 병원들이 비싼 진료비를 받고 있어 의료 수가 없이도 인상 없이도 간호사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이게 간호사는 이제 딱 올려놓고 그 병원하고 그다음에 보험사하고는 조정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병원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 공공의료 건강보험에 자, 메디케어보다 5배 이상 비싼 보험 수가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 플로리다 고용주 단체인 FAHV는 자, 일단은 지난 수년간 오른 건강보험료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었다면서 병원들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렇게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다른 직원들이 일단은 불만이 있더라도 간호사층 임금은 무조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따라가는 게 미국의 정책이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외치기만 있어요. 외치다 보니까 돼요. 부작용만 증가되고 자,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하여튼 한국 병원을 비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호사가 없어야만이 자, 여러분들이 국가나 정부에서 그다음에 다른 조직들도 간호사의 어떤 일단은 기한 현상을 알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 뜻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해봤자 그죠. 하여튼 너무 힘이 미약해서 참 우리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sorry.